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운동선수를 하고 있는 30대 후반 노총각입니다. 결혼을 못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여자를 무서워합니다. 그렇다고 남자를 좋아하는 남자는 아닙니다. 제가 여자를 무서워하게 된 이유는 약 25년 전 중학생 때 일입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평범하고 조용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를 입학하면서 학교 생활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괴롭히는 거라고 해야 할지,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대하는 거라고 해야 할지, 뭐 둘 다 같은 말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저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것도 남학생이 아닌 여학생이었습니다. 지나가면서 괜히 툭 치고 갑니다. 그것도 남자의 중요 부위를 쳤습니다. 간혹 세게 맞을 때면 정말 죽을 만큼 아팠고 그렇지 않더라도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그 장난은 점점 심해져서 쭈물떡거리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선생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여학생을 불려서 주의만 줄 뿐 바뀌는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남자가 참고 조심하라며 저한테도 뭐라고 하셨습니다. 너무나 억울했지만 그때 그 시절에는 별다른 방법도 없었을 뿐더러 강하게 저의 억울함을 이야기를 못할 정도로 소심했던 학생이었습니다. 학년이 바뀌어도 그 여학생과 같은 반이 되었고 그 괴롭힘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괴롭히는 학생들은 점점 더 늘어났고 결국 저는 할머니가 계시는 시골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도 한동안은 구석에서 조용히 지내는 학생이었습니다. 게다가 그전 학교에서 받은 상처로 친구도 쉽게 못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시골 학교 친구들은 자주 말도 걸어주고 같이 밥도 먹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점점 성격이 쾌활하고 활동적인 학생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변한 제가 지금의 운동선수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친구들과는 자주 연락하면서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 몇몇 연락하는 그전 학교 친구들을 통해서 그 여자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 너무 궁금했습니다. 솔직하게 저보다 더 불행하고 못 살기를 바랬습니다. 아직 시집도 못 가고 그저 그런 회사 다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를 못 살게 굴었어도 예전에는 예뻤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얼굴이 너무 보고 싶어서 연락하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동창 모임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그 여자는 저를 못 알아봤습니다. 왜냐면 저는 약간의 성형수술도 했고 왜소했던 그 시절에 비해 몸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가명을 쓰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나 오래되었기에 다들 제가 만든 가명에 인물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아무렇지 않게 말도 걸고 술도 한 잔씩 하였습니다. 사람이 돌고 돌아 그 여자와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못 알아보는 것이 웃기기도 하고 화도 났습니다. 하루도 못 잊고 아직도 화가 나 있는데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면서 저한테 연락처를 물으며 웃고 있는 저 모습이 너무 괘씸했습니다. 그래도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그 여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욕을 한 바가지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으로 꾹꾹 참으면 친절하게 매너 있게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 여자도 좋다고 맨날 연락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 만나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셨습니다. 며칠의 시간이 지나니 저와 썸을 타고 있다고 혼자서 착각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말을 돌려가면서 결국에는 고백하라는 식으로 압박을 하긴 했지만 못 알아듣는 척 모르는 척하면서 자연스럽게 넘겼습니다. 결국 내가 타는 것은 제가 아니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 여자가 곧 저에게 고백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제 친구들을 통해서 다음 주 주말에 고백을 할 것이라는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제 고백을 기다리지 말고 꼭 그 여자가 나한테 고백하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여자 중 제일 이쁘고 몸매가 좋으며 직업도 의사인 친구에게 이미 부탁을 해두었습니다. 바로 그날이 되었다고 하자 기대가 된다면서 날짜와 시간만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시간 전에 같이 만나서 샵에 가서 헤어랑 메이크업도 받았습니다. 나름 백화점에서 이쁘고 멋진 옷도 사서 입고 갔습니다. 게다가 의사 여자친구의 멋진 외제차도 반짝반짝하게 광을 내서 준비해 두었습니다. 고백을 받기로 한 장소로 갔습니다. 조용한 카페에 딱 봐도 그 여자의 친구들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그 중에는 저를 괴롭혔던 애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대충 여러 명이 와서 꽃을 주면서 마지막에 그 여자가 꽃과 선물을 주면서 고백할 것이라는 내용을 사전에 들었습니다. 저렇게 티나게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피식 웃으면서 그 카페 안에 들어가서 누가 봐도 제자리인 곳에 앉았습니다. 앉고 나서 한 30초쯤 지났을 때 조명이 어두워지면서 노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느낌이 와서 밖에서 풀 세팅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의사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여자의 친구들이 한 명씩 나와서 꽃을 주기 시작했고 마지막에 그 여자가 나오는데 밖에서 기다리던 풀 세팅한 의사 여자친구가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가 당황을 하면서 위아래로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준비했던 대로 의사 친구가 꽃들이 뭐냐고 저에게 물었고 저는 우리 결혼을 축하해 주려고 동창이 이벤트 해주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 여자는 많이 당황하였는지 말을 더듬으며 결혼 축하 이벤트가 맞는다며 본인 손에 들고 있던 꽃과 선물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기다렸다는 듯이 어떻게 결혼을 알았냐면서 준비해둔 가짜 청첩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셋이서 같이 앉아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서는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밖에는 준비해둔 반짝반짝한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인사를 한 후에 헤어졌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제가 준 청첩장을 갈기갈기 찍으며 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은 살면서 그렇게 해맑게 웃는 날은 처음이었던 같습니다. 몇 주쯤 지나서 그것이 가짜인 줄 알았는지 그 여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온갖 욕을 하면서 짜증을 내길래 지난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억울해하지 말라고 하였더니 장난을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딴 짓을 하냐며 더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저도 장난을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리를 치냐며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고 차단을 하였습니다. 그 후로 제 욕을 하고 다닌 소문은 들었지만 저는 뭐 아무렇지 않습니다. 복수를 꼭 해주고 싶었는데 너무나도 통쾌하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여 벌써 두 아이들이 대학생인 40대 후반 남자입니다. 또래 친구들 중에는 이제 초등학생이 된 자녀를 준 녀석들도 있다 보니 저희 부부와 같이 시간을 보낼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무료한 주말을 보내던 중에 아내와 보게 된 캠핑 관련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서 저희도 캠핑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 사둔 오래된 텐트와 코펠들을 챙기고 아이스박스에 먹을 것들을 챙겨서 무작정 캠핑장으로 떠났습니다. 일단 캠핑을 해봐야 계속할지 말지도 알 것 같고 뭐가 부족한지도 알 것 같았습니다. 무작정 떠난 캠핑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서로 나눠 먹기도 하고 부족한 용품들은 빌려주기도 하고 게다가 많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캠핑장에서 만난 동갑내기 부부가 있습니다.
그 부부는 여자의 불임으로 아이가 없었고 그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 캠핑을 시작했는데 벌써 15년이 넘었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저희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살고 동갑이다 보니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안 쓰는 용품들이 있다며 선물로 준 것도 많았고 필요한 용품들을 살 때도 중고로 사도 되는 것과 저렴하게 사는 방법 등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같이 주말이면 캠핑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 부부네를 따라서 설산노지 캠핑을 가게 되었습니다. 말 그래도 눈 오는 산에서 캠핑장이 아닌 노지에서 캠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하다 보니 캠핑 가방을 메고 산에 걸어 올라갔습니다. 차 타고 다닐 때는 몰랐는데 무겁고 정말 힘도 들었습니다. 눈을 맞으며 등산을 한 후에 텐트까지 2개 치고 나니 기운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준비해온 음식들을 먹으며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캠핑을 가면 가볍게 한 잔씩 하는데 그날따라 설산 안에 있어서 그런지 상쾌한 기분이 들고 이런저런 어릴 때 이야기들을 꺼내다 보니 술이 술술 들어갔습니다. 아내들은 취기가 오른다며 비틀거리면서 각자의 텐트로 들어갔고 저희 남편들 보고는 정리하고 들어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희는 한껏 흥이 올라 있었고 컵라면과 오이에 소주와 맥주 등 가져온 모든 술을 다 마시고 나서야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장거리 운전을 하고 눈 맞으며 등산도 하고 술도 얼큰하게 취기가 올라오니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정신이 빙글빙글 도는데 똑같은 텐트가 2개가 있다 보니 어느 것이 저희 부부 텐트인지 헷갈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부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용품을 사다 보니 똑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깊은 밤에 산속이다 보니 정말 어둡고 잘 보이지도 않아서 저희 텐트라고 생각이 드는 곳에 들어가서 누웠습니다. 들어가니 이제 왔냐며 추워서 혼났다면서 저에게 안겨오는데 정말 아내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꼭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겨있던 아내가 여보라고 하면서 오랜만에 안아줘서 너무 좋다면서 저에게 터치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뜨거운 기술들을 저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저 여자가 제 아내가 아님을 직감하였지만 이미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렸고 깜깜한 깊은 산중에 불빛도 하나 없는 텐트 안이다 보니 친구 아내는 제가 본인의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새벽 내내의 친구 아내 때문에 잠도 한숨도 못 자고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아내와 친구도 별일이 있는 건 아닌지 신경이 너무 쓰였습니다. 하지만 둘 다 술이 약하고 취하면서 잠을 자는 스타일들이기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 뜨거운 순간을 만끽하였습니다. 친구 아내가 다시 잠이 드는 것을 확인한 후에 텐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친구를 불려서 텐트가 바뀌었다며 각자의 텐트로 제대로 돌아가서 다시 잠을 잤습니다. 침을 흘리며 자고 있는 아내를 보고 있느니 별일 없었던 것 같아서 저도 마음 편히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더 캠핑을 하고 산을 내려와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짐을 정리하는데 아내는 텐트에서 너무 좋았다면서 저를 다시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순간 무슨 소리인가 싶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날 텐트에서 친구와 아내 사이에 별일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고 며칠 뒤에 저희 집에서 다 같이 모였습니다. 사고였고 실수라며 서로 이해하고 용서해주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였는데 대화는 이상하게 흘려갔습니다. 각자의 남편인 줄 알았다고 하던 여자들이 술이 몇 잔이 들어가니 진짜 자기 남편인지 알았겠냐면서 하루 이틀 한 이불 덮고 살았냐면서 당연히 아닌 줄 알았고 그래서 더 흥미진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끔씩은 텐트를 바꿔서 들어가는 게 어떠냐고 제안이 나왔고, 다들 만족을 했었는지 그러자고 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야기가 끝난 후, 다음번 캠핑부터 할 것 없이 오늘부터 그러자면서 저는 친구 아내와 친구네 집으로 가게 되었고, 친구는 제 집에서 아내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와 친구 부부하고는 서로 합의하에 자유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서로 임신이라는 사고만 터지지 않게 조심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저야 친구 아내가 불임이라서 걱정은 없지만 제 아내는 아직도 가능하기에 다소 걱정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욕할 수 있겠지만 평생을 한 사람을 사랑하며 살았고 앞으로 그럴 것입니다. 다만 서로 합의하에 마음까지 주는 바람이 아닌 서로의 만족을 위해서 파트너만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이런 합의를 이루어낼 줄 몰랐는데 그날 텐트에서 경험이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부부가 서로 합의가 된다면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보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부는 사이도 좋아졌고 부부의 사랑 나누기도 그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